자, 그럼 우리 이제 그 마지막 타임입니다. 이제 5번째 대표님인데요. 세미파이브의 조명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미파이브 조명현이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9호학번으로 학부 과정 공부를 마치고 MIT에서 CPU 설계 박사를 마친 다음에 컨설팅 경험을 거쳐서 이 반도체 회사 세미파이브를 창업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파이브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책에서 저도 봤었는데 디자인하우스로 소개가 되니까 저는 반도체라고 알고 있었는데 디자인?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엔지니어링이 필요한데 저희 세미파이브는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반도체를 쉽게 만드실 수 있도록 반도체 설계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 설계 플랫폼을 이용해서 누구나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를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B2C처럼 저도 만약에 제가 원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왠지. 예, 그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창업하시기 전에 스타트업 근무한 경험도 있으시고요. 사실 굉장히 저는 이러고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던 게 또 보스턴 컨설팅에서 컨설팅 업무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있는데 그 최종적인 종잣점이 지금 창업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까지 이제 오게 된 어떤 배경이나 히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계획이나 처음부터 뭐 짜여져 있었던 목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인연과 기회로서 제 앞에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길을 발견해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에서 공부를 했을 때에는 이것저것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데 이렇게 반도체 설계를 하는 부분이 가장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역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하게 되고 또 굉장히 운이 좋게 또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다 보니까 미국으로 가서 이제 어떤 최신의 반도체 설계상의 많은 것들을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또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기술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배우고 경험을 쌓는 것도 재밌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거를 사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뭐 알게 된다라든지 그런 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작은 변화라도 좀 만들어 보는 거에 또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학원에서 학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좀 같이 창업을 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에 이제 같이 좀 합류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나중에 임팩트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내고 뭐 자금을 조달을 한다라든지 동료를 모은다든지 아니면 고객을 만나서 설득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 컨설팅 회사에 가면은 이런 사업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이런 전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배울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컨설팅 회사에 조인을 하게 됐었죠. 근데 사실 컨설팅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평행 우주에서는 지금도 열심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창업을 하게 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제가 나는 창업을 하고 싶은데 뭘로 창업을 할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컨설팅 할 만한데 이러고 이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반도체라는 산업이 굉장히 뿌리부터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제가 반도체 공부도 했었고 해서 이제 사실 컨설팅을 할 때도 많은 반도체 기업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런 기회 덕분에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큰 회사가 굉장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하는 이런 현재 체계로서는 앞으로는
더 이상 발전이 어렵고 그러면 그 대안을 이제 산업이 찾아야 된다라는 상황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을 때 저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반도체를 누구든지 쉽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화할 수 있다라면 이거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건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학교에서 이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궁극적인 목표가 실리콘밸리예요. 워낙 뭐 그런 말도 많기도 하고 뭐 한국에서 하는 거는 결국엔 미국을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대표님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야도 반도체인데다가 대표님도 실제로 미국 MIT에서 공부를 하셨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기회로 봤을 때 실리콘밸리에 좀 더 근접해서 뭔가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또 한국에서 창업을 하시게 됐는지. 반도체 사업을 생각할 때 미국에서 창업을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창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훌륭한 멤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또 그런 멤버들이 모여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금이 조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금이 조달이 돼서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팔 수 있는 고객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반도체 설계를 잘하는 엔지니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 설계의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칩들을 설계해온 그런 시니어 엔지니어들과 또 새로운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력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옵션이었고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동안 이제 글쎄 한 10년, 20년 전에는 물론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그 발전되어 있고 고도화되어 있는 어떤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시스템이 더 잘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국내의 어떤 벤처 캐피탈이나 이러한 어떤 투자의 환경과 조건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을 만나는 측면에서도 한국에서 오히려 더 혁신적이고 더 공격적인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로 한번 승부를 내보겠다라는 저희와 굉장히 결이 잘 맞는 그러한 고객사들이 한국에 많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창업을 했었을 때보다 한국에서 창업을 한 것이 이제 세미5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뭐 정답이라는 건 또 없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업종과 상황마다 굉장히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느냐와 관계없이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팀원들을 키우고 또 전 세계의 고객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세미5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트남에 한 80명 정도의 팀이 있고 인도에도 한 20명 정도 팀이 있고 미국에도 한 50명 정도의 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이제 그 출발 지점은 각각의 어떤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에 따라 좀 유리한 데를 선택하면 되지 꼭 반드시 어떤 미국이어야 된다, 뭐 한국이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환경이어서 네. 또 시작을 하시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준비가 되어 있었고 때마침 기회가 왔고 그런데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이 좋네. 그래서 한국에서 창업을 하게 돼. 진짜 어떻게 보면 너는 창업을 해라 이렇게 계시가 내려온 듯한 네.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그러면 사실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시작하신 건 아니었고 창업을 하게 되신 건데 창업가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정이라든지 만족감 같은 거는 어떠실지 또 궁금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만족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기 전에 내가 반도체 창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재밌고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겠구나 그런 것들도 많지만 또 창업을 하기 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던 창업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으로서의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저 개인의 어떤 지평을 넓혀가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후배들에게,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또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이 굉장히 의미가 크고 만족하고 있고 후회하는 마음이 없지만, 또 그렇다고 많은 후배들한테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라라고 권하기에는 그게 모든 사람한테 맞는 답일까라는 그러한 좀 주저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한테 창업이 맞는 길이다 아니다, 이거를 좀 짐작을 해보기 위해서는 왜 창업을 하고 싶은가?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의 후배가 창업을 통해서 어떤 그럴 걸 창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임팩트라든지, 아니면 창업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어떤 발전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창업을 하라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권해주고 싶고, 하지만 이제 창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창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부라든지 반드시 성공을 했을 때만 의미가 있고, 만약에 원하는 방향의 방식의 성공이 아니라면은 없을 수도 있는, 단지 그것 때문에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반드시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창업의 어떤 그 시작과 이제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업 자체로 보게 되면은요,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다르게 막상 또 일을 해보면 또 쉽진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리스크적인 요소가 어떤 게 있었고, 또 어떻게 또 극복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결국에는 하나하나 다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뭐 아무리 과목이 어려워서 시험 보기가 무서워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뭐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고, 뭐 중간고사를 망치더라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기말고사를 잘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창업이 아닌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내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 뭐 크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뭐 고생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회사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회사를 하든지 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게 회사이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나 혼자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 멤버들이 뭐 5명이든 200명이든 뭐 2000명이든 같은 목표를 공유를 하면서 함께 이제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기 위해서 뭉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나의 사고방식이 있고 나의 가치관이 있고 내가 익숙한 것이 있고 나에게 낯선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그것들이 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 뛰는 목표를, 이렇게 중요한 일을 뭐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각자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목표를 공유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든지 가치관이 다르다라든지 익숙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 다양한 다름이 있는데,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하지? 좀 자신이 없어질 정도로 힘들었던 일들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생각해서 같이 협력하게 할까, 그 부분에 많이 있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 해결을 하는 것일까, 아직 답은 찾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가고자 하는 목표가 정말로 분명하다면
다들 생각이 다르고 그렇더라도 저기는 정말 좋은 곳이고 저기를 우리는 반드시 가고 싶다. 저기를 갈 거야. 이러한 어떤 공동의 목표가 분명하다라면은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모든 팀 멤버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고 우리가 뭐가 다르고 어떤 걸 하고 싶고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막 잔소리쟁이가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분명하게 그려보고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표님께서는 아마 학부 때부터 대학원 또 이제 학위를 받고 그 이런 다른 스타트업에서 근무하시고 컨설팅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이것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저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창업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 뭐 좋은 팀 빌딩, 뭐 거기에 뭐 자금 조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대표도 사람이거든요. 의외로 제 주변에는 창업자 친구들을 많이 보면은 그 제자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금 조달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스스로에 대한 고민, 삶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은 그런 과정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상업과 삶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뭐라 해야 돼, 구분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 지향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 책과는 조금 생뚱맞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과연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사업과 삶을 영위하는데 어떤 가치를 끊임없이 찾는 게 좋을지 그냥 선배님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그런 조언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줄 정도의 이 내공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걸 찾아내면 나한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엔 참 좋은 것들이 많고 되게 포기하기 아까운 것들도 많아서 이거를 나는 딱 이것만 있으면 되고 다른 거는 다 그냥 나한테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되기는 힘들 거예요. 다 이것저것 다 내 삶에는 중요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포기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 분명한 거는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뭐 1등, 2등, 3등, 4등, 5등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이 좋은 거 많은데 나한테 내가 제일 좋은 거는 이거야. 하나라도 정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좋은 결정, 후회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정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좋은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게 사물이든 현상이든 아니면 감정이든 사회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너무 이렇게 한쪽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그 전체를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시각에서 내가 뭔가 이 물체를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원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봤더니 네모네. 그렇게 되면 그럼 밑에서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되면서 이 물체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그리고 넓은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될 텐데 저한테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어떤 대상을 너무 하나의 시각에 국한돼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한돼서 어떤 정수를 놓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렵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각을 갖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창업을 할 거야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하면은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어떤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네? 그러면 창업을 할 수 있지. 물론 창업을 하게 되면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리스크나 여러 가지 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게 정말 좋은 거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막 창업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반대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라면은 내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 중에 내가 나한테 제일 어필하는 게 뭘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오늘 이 온라인 대담회를 통해서 주로 하는 얘기는 그냥 창업에 대한 얘기, 약간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얘기, 이런 내용 중심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공대에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종류의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또 마지막에 어떻게 배분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살아가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조명현 대표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창업하는 후배들한테 좀 좋은 귀감이 되고, 뭐 이게 어떤 인생의 지표라기보다는 한 번 더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조금 혼란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새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이제 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